주황색이고 또 주황색 주황색이고 또 주황색 주황색이고 또 주황색 Orange the new black the new black. 안녕하세요, 솔방울 친구 여러분. 추석 잘 보냈나요? 너무 짧았다, 시험 기간이 코앞이라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런 아우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명절 연휴 절반을 고속도로에서만 보낸 것 같아요. 운전하느라 고생을 했는지 아직도 피곤이 가시질 않네요. 이렇게 월요일이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자, 어찌되었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운내서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62쪽에서 69쪽 내용을 다룹니다. 수업 주제는 첫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 개인의 노력과 둘째, 수업도시 사례입니다. 생태도시 사례입니다. 자, 그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정부라는 개념은 입법, 행정, 사법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규제와 예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문제 해결을 일으키는 당사자를 처벌하거나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친환경적 행위를 하는 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을 용인하는 허술한 제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잘 보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 기준이 느슨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개발을 마음껏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민단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과 시민, 시민과 시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감시와 지원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감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여기 사진에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원자력 발전 안전 수칙을 정부와 공기업이 지키도록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항상 날이 서 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환경운동을 전개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시민단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죠. 기업은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수많은 환경 문제가 일어났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기업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은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유통 과정을 간소화해서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탄소 에너지를 줄여서 지구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푸드 마일리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푸드 마일리지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이동 거리를 추적해서 탄소 배출량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어딘가에서 생산되어 운반되어 오기 때문에 유통과정 간소화는 환경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물 아껴 쓰기, 재활용하기 등 우리 개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솔방울 친구들도 함께 동참해 볼까요? 이미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 생태도시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생태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한국의 도시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쿠리치바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식료품으로 바꿔주는 녹색 교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교환해주는 트럭에는 쓰레기라도 쓰레기가 아니라는 표어가 적혀 있다네요. 그런데 쿠리치바는 버스 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로도 유명합니다. 쿠리치바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에도 도입되어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 전용 차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웨덴의 예테보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예테보리도 친환경 도시로 이름나 있는데요. 예테보리는 탈석유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쓰레기 소각장 폐열이나 분유를 활용해서 도시 난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핸드북 보급, 환경 라벨 부착 등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녹색 조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클래스룸 과제는 여러분 진로와 연계된 과제를 내어볼까 해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지구 환경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이 지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방식은 지구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래에 우리 삶 속에서 지구 환경을 위한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헤어 디자이너가 꾸민 친구가 있다면 손님의 모발 건강과 전기 절약을 위해 드라이기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헤어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환경을 위한 행동은 꼭 거창할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서 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화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보다 효율적인 전기 배터리를 개발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기여하겠다고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해보는 활동이 이번 클래스룸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진로희망 조사 과제물을 보니 아직 꿈을 고민 중인 친구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 여러분에게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라고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한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당연한 거죠. 아직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은 솔레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며 내가 환경 개선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개인적인 실천 방안을 클래스룸 과제물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교실에서 다시 만나요. Orange, the new black.